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들은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인간의 고통과 욕망, 그리고 마음의 평온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의 철학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고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의 말들을 천천히 곱씹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며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조금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삶과 고독, 인생의 무게를 이해하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며 얻고 나면 또다시 공허함을 느낀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암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니, 그럼 우리는 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살아오며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어땠습니까?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해 속상하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고, 아이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하고,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면 또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과거를 회상하지만 사실 그때도 그때 나름의 고민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이루고 나면 잠시 기쁠 뿐 곧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고 맙니다.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가 보이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부럽고, 자식이 대학에 가면 이번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이 참 깊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닙니까?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것 같은 그 박탈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부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 이 모든 고통은 원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그 원함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더 많이, 더 좋게를 외치며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욕심을 버리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걸까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마음이 조금 아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바빠지고 배우자와도 말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운명이라고. 특히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고독을 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그 관계들 속에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몇이나 됐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혼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나 혼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독을 슬픈 것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서 자유로워져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무언가로 그 공백을 채우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의 감정이고, 고독은 혼자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느끼는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혼자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에 잠기는 것. 이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시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비로소 자신이 된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또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화가 나면 소리도 지를 수 있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주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친구가 되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는 더 단단하고 평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부 인간관계와 기대, 그리고 실망.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실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가족에게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직장 동료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실망하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 주실 거라 기대했고,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줄 거라 기대했고, 자식들은 내가 쏟은 사랑만큼 나를 존중하고 효도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친구들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고, 직장 상사는 내 노력을 알아봐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부모님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셨고,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았고, 자식들은 자기 삶에 바빠 나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진짜 힘들 때 곁에 없었고,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내가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실망과 상처는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상처를 받는 거라고 말입니다. 처음엔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게 잘못이란 말인가? 가족끼리, 친구끼리 당연히 기대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대는 당연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자식에게 이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당연히 나를 챙겨줘야지. 주말에는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명절에는 당연히 와야지. 하지만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기 가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소홀히 한다고 섭섭해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한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상대방도 나름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 건강도 안 좋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힘든데 나만 챙겨주길 바라는 건 어쩌면 너무 큰 기대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충분히 가득 차 있다.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함께 짊어지기에는 너무 벅차다. 이 말이 참 슬프면서도 동시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사람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에 벅찼기 때문이라는 것. 내 부모님도, 내 배우자도,
내 자식들도, 내 친구들도, 그들도 다 자기 나름의 무게를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도 힘들었구나.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오래 남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이만큼 함께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라고. 아니, 기대를 아예 버리라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가? 정을 끊고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상대방에게 나의 행복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섭섭해하는 대신 전화가 오면 고마운 거고, 안 와도 괜찮아. 그 애도 바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가 약속을 어기면 배신감을 느끼는 대신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선택과 상황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 서로가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식이 전화를 하면 해야 해서 하는구나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서 전화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고, 친구가 찾아오면 당연한 거지가 아니라 바쁜데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줬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를 버림으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하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건 아닐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천천히 그 기대를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엔 어렵고 쓸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겨울에 추운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가까이 하려다가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춥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24시간 함께 있으면 짜증이 계속 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쓸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적당한 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 조절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식들과의 거리, 배우자와의 거리, 친구들과의 거리. 너무 매달리지도 않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그 적당한 선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만 너무 안 하면 서먹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담 없는 안부 전화. 이 정도가 딱 좋은 거리일 수 있죠.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려 하면 피곤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이 지혜를 기억하세요. 적당한 거리. 이것이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3부 현재의 행복과 마음 다스림. 우리는 지금까지 고통과 고독,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무겁고 슬픈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지 비관론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현재는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씀 정말 깊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게 후회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픈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위험한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불행한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한 곳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사실 괜찮은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지,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죠. 우리 머리는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할 때, 아, 날씨가 좋네. 저 나무 참 예쁘다. 바람이 시원하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차를 마실 때도 이 차가 따뜻하네. 향이 좋네.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편안하네. 이런 작은 순간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말도 참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가진 게 적어도 그것에 만족한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작은 집이라도 비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습니다.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더 갖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만하면 됐다는 감사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물론 삶이 항상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슬픈 날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우리는 작은 것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좋아하는 음악, 편안한 잠자리.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데 있다. 우리는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안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적 지위, 물질적 성공, 이런 것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바로 행복의 본질입니다. 음악이 잠시 잦아들고 조용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여전히 건강하게 뛰는 심장,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귀,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지혜를 기억하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부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50년, 6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힘이 넘치지도 않고, 앞으로의 시간이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는 제대로 산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은 기대의 시기이고 노년은 회상의 시기이다. 둘 다 아름답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룰 것들, 될 것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 시절이 행복했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만 살고 있구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상하는 것도 하나의 아름다움이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과거가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쌓인 추억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수십 년의 추억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설렘, 결혼식 날의 떨림,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감동, 힘들었지만 함께 이겨낸 순간들, 웃고 울며 함께한 사람들. 이 모든 기억들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물론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사람한테 더 잘해줄 걸,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한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후회하는 것은 실패한 일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은 일입니다. 해보고 안 됐으면 아쉽기만 한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것은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80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있고, 지는 시기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가을이나 겨울에 있을지 모릅니다. 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을에는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만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현명해진다.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의미 없는지, 어떻게 살아야 평온한지. 이런 지혜들은 오직 살아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계획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거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든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이만큼 살아온 것, 이만큼 견뎌온 것, 이만큼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세요.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작은 감사를 느끼고, 작은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행복했구나. 나는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지혜입니다. 오브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 삶의 고통, 고독, 인간관계, 그리고 노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바로 마음의 평온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그것은 결국 평온한 마음이 아닐까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 않고,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데서 온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 세계를 바꾸려 애써왔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외부 환경을 바꿔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록 환경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다. 참 정확한 지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럭저럭 만족스러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은 자식들이 효도하네. 저 사람은 건강하네. 이런 비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내 삶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만 그 기억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기 위한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 일은 놓아주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함에 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불행해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큰 집은 관리하기 힘들고, 많은 재산은 지키기 부담스럽고, 복잡한 인간관계는 신경 쓰이죠. 오히려 단순하게 살면 훨씬 편합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복잡한 일들은 멀리하는 것. 이런 단순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 오늘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려 했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몇몇 소중한 사람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식사, 건강한 몸.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은 저절로 더 많아진다.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음악이 잠시 멈추고 고요한 순간이 흐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인다고?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행복은 항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완벽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고, 불필요한 집착을 놓아주고, 불필요한 원망을 용서하는 것. 이렇게 하나씩 고통을 줄여가면 자연스럽게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화려하고 격렬한 기쁨이 아니라 조용하고 고요한 평온.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행복입니다. 6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통과 고독, 인간관계의 어려움,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50년,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많은 상처를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울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영웅이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영웅입니다. 화려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도,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비록 책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키운 자식들, 여러분과 함께한 배우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평온한 장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장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평온하면 됩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들이 조금은 어렵고 냉정하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좋은 일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 작은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잘 살았어 하고 자신을 토닥여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작은 감사가 우리 삶을 바꿉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행복했구나. 나는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았구나.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바로 인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외로우신가요? 불안하신가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준 것처럼 기대를 낮추고 비교를 멈추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평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평온해지길,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께 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느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작은 평온을 느끼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이미 누군가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